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이 끊어서 정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이어가지고 하옥무의 원천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까지 만물의 생성 원리에 대한 얘기를 선우천 변화 원리와 접목을 시켜서 역생이냐 도생이냐 그러한 내용 또 간지 오행 이런 거와 결부시켜서 생성의 원리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내용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양의 합덕, 이 음양의 합덕이라는 것이 끝이 나야 바로 천지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몇 시간째 공부해온 내용을 따져보면 음양합덕이 끝이 나야 천지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과정에서 선우천 변화 원리에 대한 내용이 결부가 돼가지고 도역 원리, 역생이냐 도생이냐 이런 도역 원리, 그러고 청간과 지지, 간지라고 하죠. 그래서 청간과 지지에 대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간단하게는 간지라고 하죠. 오행. 이런 등등과 결부시켜서 어떤 생성의 과정, 만물의 생성의 과정이다. 이 생성의 과정을 갖다가 설명하고 이런 것이 끝이 나야 천지의 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던 거고 오늘도 이 내용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를 갖다가 짓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은 양을 낳고 양은 음을 낳는다. 물론 선우천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양이 체가 되고 음이 용으로 써졌던 선천이 있는가 하면 또 음이 체가 되고 양이 쓰임을 받는 후천의 세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해나갈 때는 구절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시고 전체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다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래 정리해 보시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읽기만 하고 간단한 해석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우선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병각경 상궁이나 정월신 상궁에 대해서 또 삼천양지와 삼지양천에 대해서 뒤에 있는 도식을 끌어다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 해석으로 넘어가고 각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각경 상궁은 선천지 천지요. 정월신 상궁은 후천지 지천하고 선천은 삼천양지니라. 후천은 삼지양천이니라. 그래서 선천은 삼천양지고 후천은 삼지양천이라. 그래서 병각경 상궁은 선천지 천지니라. 정월신 상궁은 후천지 지천이니라.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해석입니다. 자, 천지와 지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빗계와 지천 택계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각설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각경 상궁은 지난번 시간에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병각경은 천간의 순서로 따지면 셋다 양입니다. 그 상궁은 천지지, 자, 선천지 천지라. 양이 위주인 세상은 선천이요, 천지다, 천지 빗계다, 그 말이겠죠. 정월신 상궁은, 정월신은 천간으로 따지면 전부 음입니다. 음인데, 자, 후천지 지천이니라. 음의 세상은 후천이라 지천 택계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꽉 막혀 있는 건 천지 빗계요, 하늘과 땅이 소통을 이루는 것은 지천 택계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천은 삼천양지고 후천은 삼지양천이라. 그래서 선천은 하늘이 셋이고 땅은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은 셋이고 음은 두 개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천은 삼지양천이라. 음이 세 개고 양이 두 개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각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각경과 정월신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삼천양지와 삼지양천을 주영 64개 중에 지천택계와 천지빗계 원리와 비교해서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렇게 설명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읽었던 생성의 원리의 어떤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은 가정을 이루는 이치는 역생이냐 도생이냐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성을 이루는 이치는 똑같다.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노무토는 지육계수를 성하고, 그래서 선천의 계수는 오토를 역생하는 일육이나 후천에서는 오토가 도생하는 일육수기 때문에 지육계수를 갖다가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토가 역생하는 일육입니다. 오토를 역생하는 일육인데 일육이 오토로 가니까 역생을 하는 거죠. 후천에서는 오토가 도생을 하는, 자, 오토를 도생하는 수이므로 자, 지육계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생이라는 건 10에서 1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에서 1로 가는 것이고, 자, 역생이라는 건 1에서 10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도식을 이용하셔서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육계수는 천칠병화를 갖다가 이룬다. 그래서 육계수가 천칠병화를 갖다가 이룬다. 선천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역수로 따지면 병화라고 하는 건 칠화를 보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칠병화는 육수가 역생하는 칠화이나 6에서 7로 가기 때문에 역생이죠. 후천에서는 육수를 도생하는 화이므로 천칠병화를 갖다가 이루게 되는 것이다. 7에서 6으로 가니까 도생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에서 7로 가니까 역생입니다. 7에서 6으로 가니까 도생입니다. 그래서 천칠병화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후천에서는 육수가 도생하는 화이므로 천칠병화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지륙계수가 천칠병화를 이룬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도생의 관점에서 보고 하는 얘기구나. 6에서 7로 가는 건 도생이라 도생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칠병화 지사경금이라. 천칠병화는 자, 지사경금을 갖다가 이룬다. 7이 4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7이 4를 갖다가 이루는데 선천에서는 사경금이 7화가 역생하는 사금이나 후천에서는 7화가 도생하는 금이므로 지사경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7화를 역생하는 사금이나 4에서 7로 가면 역생이고, 자, 7화가 도생을 해가지고 4로 가는 건, 자, 도생이죠. 그래서 그 도생과 역성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천칠병화와 지사경금을 낳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고 지사경금은 천상간목을 갖다가 이룬다. 그래서 선천의 간목은 사금을 갖다가 역생하는 삼목이나 역생을 하는 삼목이나 3에서 4로 가니까 역생이죠. 후천에서는 사금이 도생하는 목이므로 천상간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천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 내용을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어서 금이 목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금이 목으로 오니까 도생입니다. 오행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경사에서 갑삼으로 가니까 4에서 3으로 가니까 도생이요. 신구에서 얼팔로 가니까 도생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상간목은 지식기토를 갖다가 이룬다. 그래서 그 천삼의 기토는 삼목이 역생하는 10토이나 3에서 15로 가니까 역생이라는 거죠. 후천에서는 삼목이 도생하는 토이므로 삼목을 10이 도생을 하기 때문에 지식기토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엄의 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후천의 근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병각경 상궁은 선천지 선천이요. 그래서 병각경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므로, 천간으로 따지면 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이므로 선천이 되고 하늘이 되고 삼천의 상입니다. 그래서 삼천양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고 식간원도수로 보면 병각경인데 천간으로 따지면 셋 다가 양이었는데 이 식간원도수로 따지니까 병각경 중에 각각 경은 숫자가 8이요 3입니다. 지수죠. 그래서 이 병각경은 전부 천간으로 따지면 이 병각경 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따지면 전부 양입니다. 근데 식간 원도수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갑팔 경사라. 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기 때문에 음이 2개입니다. 천간으로 따지면은 양이 3개인데 양 3개 중에 식간 원도수를 적용시키니까 음이 2개라. 그래서 삼천 양지가
된 겁니다. 이래서 병각경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양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병각경은 상궁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병각경 상궁은 양임으로 선천이 되고 하늘이 되고 삼천의 상인데 병각경을 식간 원도수로 보니까 병칠, 갑할, 경사라 그 중에 각경 두 간은 8과 4죠. 이해하기 쉬우라고 뒤에다가 숫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음수로서 지가 되니 이것은 양지라 병각경 상궁은 바로 삼천양지와 연결이 되고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이 위주니까 선천이요. 양이 위주인 선천은 대립과 갈등이라 천지 빗계다.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따지면 삼천양지라 양이 셋입니다. 양지라 음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삼천양지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세상이죠. 양의 세상이라 하도낙서로 따지면 낙서의 세상입니다. 대립과 갈등이죠.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 중심의 세상에서 음 중심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정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력 위주로 정력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선우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병각경은 삼천양지로서 선천의 천지가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후천지 지천에서 선천을 천지라고 하는 것은 천지빗계에서 유래가 된 것이다. 확실히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내용에서도 조금 소상하게 그 근거와 이유를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상수로 보면 13579는 삼천양지를 천지라고 하고 24680은 삼지양천을 지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천양지는 양이 셋이요 음이 둘이라 삼천양지고 천지빗계며 삼지양천이라는 것은 음이 3개고 양이 2개라 지천택계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이것이죠. 병각경 상궁을 갖다가 천간으로 따지면 전부 다 양이었는데 식간 원도수로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병칠, 갑할, 경사라 음이 2개라 삼천양지가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삼천양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시간에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력에서 말하는 삼천양지, 정력에서 말하는 삼지양천, 이것은 칠판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음양으로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음양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자, 1에서 10까지입니다. 1에서 10까지로 여기 있는 1, 2, 3, 4, 5를 생수라고 합니다. 이 1, 2, 3, 4, 5 생수에서 5에서 1을 보태면 6이 되고 2를 보태면 7이 되고
자, 3을 보태면 8이 되고 4를 보태면 9가 되고 5를 보태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162738 50 이렇게 연결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성수입니다. 성수. 이루어진 수라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 건데 주역에서는 이걸 천수라고 합니다. 자, 6, 7, 8, 9, 10 이건 지수입니다. 이건 주역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인데 천수가 5이요 지수가 5이라 그 합을 합치면 55다. 그래서 1359 7, 9 죄송합니다. 7, 9 이렇게 합쳐진 것이 이것이 천수라는 겁니다. 홀수가 천수죠. 그리고 여기 있는 2, 4, 6, 8, 10은 이걸 지수로 보는 겁니다. 이건 지수입니다. 그래서 정역에서는 주역에서는 홀수는 천수요 짝수는 지수다. 하늘의 수가 5이요 땅의 수가 5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역에서는 천수와 지수로도 쓰이지만 생수와 성수로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주역과 정역의 어떤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역의 삼천양지 천수는 135가 천수인데 7, 9도 홀수라 천수 아니냐. 정역에서는 1, 2, 3, 4, 5까지가 성수고 6, 7, 8, 9, 10이 성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 3, 5, 7, 9 중에 1, 3, 5는 생수로 하늘을 나타내고 7, 9는 성수로 땅을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에 하늘의 수가 3이요 땅의 수가 2이라 삼천양지입니다. 확실히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정역에서 삼지양천이라. 자, 2와 4는 생수입니다. 그러고 6, 8, 10은 성수입니다. 성수는 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수는 음을 갖다가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자 땅이 3이요 하늘이 2입니다. 음양으로 따지면 전부 다 음수인데 왜 6, 8, 10을 지수라고 하고 2, 4를 천수라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생수와 성수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역에서는 생수를 천수로 보는 겁니다. 천수로 보고 성수를 지수로 봅니다. 이것이 정역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역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수는 지수요, 생수는 천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확연하게 구분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역의 삼천양지와 정역의 삼지양천. 자, 그리고 병각경 정월신을
음이 셋이고 양이 셋이라는 걸 구분하는데 식간 원도수가 필요했겠습니다. 식간 원도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병각경 중에 각과 경은 바로 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정월신상궁입니다. 정월신상궁인데 정월신상궁은 천간의 순수로 보면 전부 다 음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음인데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갑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갑과 평과 무, 경, 임은 이건 양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양으로 보고 을, 정, 기, 신, 계, 이건 음으로 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혹자는 또 근거가 있는 듯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 목화토금수를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 천간이 된다. 그래서 이 천간에도 양과 음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병술경임은 바로 양이고, 자, 나머지는 바로 음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월신상궁이 그래서 전부 다 음입니다. 음위주가 후천이다. 하도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음위주가 후천이 되고 지가 되니 이것이 삼지의 상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지의 상을 이루고 이것을 식간 원도수로 보면, 식간 원도수에 있는 그림을 봐가지고 정월신을 보시면은 정은 2고 을은 3입니다. 을은 3이고 신도 9입니다. 전부 다 음이었는데 그 중에서 을하고 신이 상과 구로서 양수입니다. 식간 원도수로 따지면은. 그래서 음이 3개고 양이 2개가 돼가지고, 자, 여기서 을상과 신구가 양이죠. 이래서 을과 을신의 이가는 양수로서 천이 되니 바로 삼지양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지양천이다. 그래서 정월신을 갖다가 삼지양천으로 정의를 내리고 병각경을 삼천양지로 이렇게 정력해서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식간 원도수가 작용을 기준으로 해서 삼천양지, 삼지양천이라고 개념을 갖다가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병각경 상궁이라는 개념과 또 정월신 상궁이라는 개념, 그래서 병각경은 셋 다가 양이고 정월신은 전부 음인데, 병각경과 정월신을 바로 식간 원도수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니까 음이 2개고 양이 2개더라. 그래서 삼천양지요, 삼지양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월신 상궁은 음이 위주라 후천이고 64개로 따지면 지천택계다. 확실히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천지빗계에서 지천택계로 변화해 오는 것도 선우천 변화입니다. 정력의 관점에서는 천지빗계에서 지천택계로 오는 것도 바로 선우천 변화라는 겁니다. 꼭 금화교역에 따라서 낙서가 하도로 변해오는 것만 선우천 변화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낙서가 하도로 변해오는 거 선우천 변화죠. 삼역팔캐도가 변하는 것도 선우천 변화입니다.
자, 조석지리가 변하는 것도 선우천 변화요. 자, 지축이 변하는 것도 선우천 변화입니다. 모든 것이 선우천 변화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월신 후천은 삼지양천으로 후천의 지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자, 선천 삼천양지요 후천 삼지양천이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생수인 1, 2, 3, 4, 5에서 1, 3, 5는 기수로 홀수로 하늘의 수고 2, 4는 우수로서 땅의 수라 정역에서는 삼천양지라고 한다. 석삼자를 조금 다르게 썼죠. 그래서 자, 삼지양천이라고 한다. 하늘이 셋이고 땅이 둘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와 정역에서 말하는 삼지양천은 글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그래서 정역에서는 똑같은 석삼자인데 이 글자를 썼죠. 그래서 뜻이 다릅니다. 뜻이 달라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 2, 3, 4, 5 중에 1, 3, 5는 천수요 2와 4는 지수라 이걸 주역에서는 삼천양지라고 한다는 거죠. 정역에서 삼천양지라는 것은 변각경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각경은 천간으로 따지면 전부 다 양이다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양인데 식간 원도수를 갖다가 적용시켜 보니까 자, 갑은 8이고 경은 4라 식간 원도수를 적용시키니까 갑3, 갑8, 경사라 음이 2개 있어서 그래서 자 정역에서 말하는 바로 삼천양지라는 것은 바로 이 뜻을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와 정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는 그 뜻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연하게 이해 가시죠? 한자는 뜻글자라 똑같은 석삼자인데 이렇게 뜻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라 이 없을 무자도 이 글자도 없을 무자고 잘 아시다시피 이 글자도 없을 무자입니다. 그런데 이 없을 무자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없을 무자는 형이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중국 철학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가보니까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위에 있는 이 글자를 없을 무자로 쓰더라. 맞습니다. 그런데 뜻으로 구분하면 쓰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용이 다릅니다.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간체와 번체는 특히 번체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은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천양지라고 하고 정역에서는 기수인 13579에서 생수인 135는 천도의 도수고 성수인 79는 땅의 덕이라고 규정하여 삼천양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념 정리입니다. 방금 설명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거가 뭐냐? 식간 원도수를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바로 삼천양지와 정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는 이렇게 해서 의미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지양천이죠. 삼지양천은 후천의 상으로 우수인 2사 68, 10에서 68, 10은 삼지고 2사는 양천으로 규정하여 삼지양천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왜 2사가 양천으로 규정을 하느냐의 근거는 식간 원도수입니다. 식간 원도수를 갖다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잠시 식간 원도수를 보겠습니다. 이 식간 원도수를 갖다가 기준으로 본 것이죠. 식간 원도수를 갖다가 기준으로 본 거라 정을 신입니다. 정은 2고 을은 3이고 신은 9입니다. 똑같은 음이라고 했는데 셋 다가 음이라고 했는데 천간으로 따지면 다 음인데 식간 원도수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니까 바로 을하고 신은 3과 9로서 양이더라. 그래서 천간으로 따지면 셋 다가 땅이라 삼지, 식간 원도수로 따져보니까 을상과 신구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천양지라고 한 것이다. 이 식간 원도수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역과 정역을 섞어서 이해하시면 혼란이 빚어지게 됩니다. 혼란이 빚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역과 산책을 공부하기 전에 주역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역 공부를 하셔야 된다. 주역과 정역을 섞어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특수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상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라는 것은 1, 2, 3, 4, 5 중에 1, 3, 5 홀수는 하늘이 셋이고 2, 4는 짝수라 땅의 수라 삼천양지입니다. 그리고 정역에서의 기준은 생수와 성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역의 삼천양지는 기수, 우수로 구분을 한 겁니다. 짝수와 홀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역은 생수와 성수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만 해도 몇 번째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의 삼천양지와 삼지양천이라는 것은 생수와 성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생수는 하늘이요 성수는 땅으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역의 삼천양지는 1, 3, 5는 생수고 7, 9는 성수라 하늘의 수가 셋이고 땅의 수가 둘이라 삼천양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정역의 삼지양천에도 2, 4는 하늘의 수고 6, 8, 10은 땅의 수입니다. 땅의 수가 셋이요 하늘의 수가 둘이라 삼지양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삼천양지는 양이 많아서 양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삼지양천은 음이 많으니까 음이 위주가 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이 위주인 세상에는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양이 많습니다. 주역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군 이민과 이군 일민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일구는 양이고 백성은 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은 하나이고 음이 둘입니다. 양은 하나이고 음은 둘이기 때문에 군자지도요. 이군 일민이니 소인지도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두 명이고 백성이 하나라 서로 백성을 뺏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립과 갈등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라 이 양 두 명이서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립과 갈등이라고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군이 이민은 군자지도인이라 임금은 한 명이고 백성은 두 명이니까 싸움이 없겠죠. 싸움이 없으니까 이것은 군자지도요. 이군이 일민이라 이것은 소인지도다. 그래서 양이 많으면 이렇게 해서 소인지도가 판치게 되고 자, 음이 많으면 임금은 한 명이라 그래서 상생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서 양이 많으면 대립과 갈등의 세상이요 음이 많으면 상생과 소통의 세상이냐? 그 근거는 자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주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주역 설계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야 저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와 정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 삼지양천과 뜻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 또 하도낙서와 결부를 시킨다면 대립과 갈등의 세상은 낙서의 세상이요 상생과 소통의 세상은 하도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립과 갈등의 세상에서 상생과 소통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십수정력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우천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만물의 생성원리, 만물의 생성원리라는 게 만물의 합덕, 음양의 합덕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음양의 합덕이 이루어져야 천지가 합덕될 수 있다는 자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몇 시간째 지금 생성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생성원리를 갖다가 마무리 짓는 내용이었었다. 그래서 생성원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고 거기에서 삼지양천과 삼천양지 또 지천택계의 원리 천지빗계 천지빗계와 지천택계 자 삼천양지와 삼지양천 그리고 주역에서 말하는 삼천양지와 정역에서 말하는 삼지양천이 달랐음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축의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왜 지축이 변화를 해가지고 자전하고 있는 지축이 정립을 하게 되는가를 정역에서는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